1년 중 병원 응급실이 가장 붐비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만나 즐거워야 할 시간인데 꼭 연휴 동안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과 위급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 병원 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장염 환자의 수가 2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상처, 두드러기, 염증, 화상, 대상포진, 구토, 기도 이물질의 순서로 응급실 방문 현황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기간 동안엔 주변 병원이나 약국이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해드려 구독자님들께서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내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김원영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때는 기름진 음식과 과식 등으로 인한 장염 환자가 응급실 최다 방문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음식 준비로 인한 상처나 화상, 두드러기도 빈발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장염 예방의 지름길은 철저한 위생관리입니다. 성묘나 외출을 하고 돌아온 뒤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맨손으로 음식 조리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이유는 황색 포도상구균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절 음식이나 조리도구의 관리도 중요한데요. 우선 조리한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은 따로 보관하며 한번 사용한 음식을 재가열하거나 먹다가 남은 경우에는 쉽게 상할 수 있으니 과감히 버리는 것이 장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기가 많이 묻은 행주는 틈틈이 빨아서 깨끗하게 사용하며 도마에 음식물에 많이 묻은 경우 철저히 닦고 건조시킨 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했음에도 장염이 의심된다면 연휴 중 가장 중요한 치료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로 대부분 물을 마시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양한 이온 음료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물에 비해 흡수가 잘 되므로 좋은 수액 제제가 되어 설사 등으로 인한 탈수 증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지방 함유량이 높거나 과도한 양념이 된 찬 음식과 유제품은 설사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염 증상이 있을 땐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코코아, 콜라도 마찬가지이며 술은 당연히 금하고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 신음식, 과일, 찬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장염으로 인한 설사는 매우 성가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사제로 설사를 빨리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열이나 혈변이 없는 비교적 약한 장염이라면 증상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지사제를 사용해 볼 수 있으나 만일 혈변이나 고열을 동반한 심한 장염일 경우에 지사제를 함부로 사용하면 질병의 이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또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약한 증상의 장염이 있을 경우에는 부족해진 수분이나 영양소 등을 공급하는 게 우선적인 치료 방법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인 미생물 종류에 따라 복통, 설사 같은 장염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이 다양한데 빠른 경우에는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고 23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치료 없이도 대부분 수일 내에 회복이 되지만 만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의에게 즉각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심한 복통을 동반하면서 어지러워 몸을 지탱하기 어려운 경우, 체온이 섭씨 38도 이상으로 열이 나면서 어지럽고 이러한 증세가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변이나 토사물에 혈액이 보일 경우, 마비 증상이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호흡곤란, 사지무력감 등의 증상이 보일 경우, 평소 간질환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이 어패류를 먹은 후 오한과 열이 나고 의식이 흐려질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 때는 음식을 잘못 먹고 급성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원인은 음식물 알레르기, 약물, 감염, 물리적 자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음식물 알레르기란 정상인에게는 무해한 음식물을 특정인이 섭취했을 때 그 음식물에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음식물 알레르겐이라 하는데 대부분 단백질이 해당이 되는데 흔한 알레르기 유발 음식물로는 우유, 달걀, 땅콩, 조개, 어류 등이 있습니다. 음식물 알레르기로 인한 두드러기를 예방하려면 원인 음식물을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혹시 친척집에 가서 명절 음식을 먹을 때 재료를 먼저 물어보고 평소 먹지 않던 인스턴트 식품을 다 같이 사 먹을 경우 라벨을 확인하고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음식물 알레르기로 인해 심한 두드러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해 같은 음식물에 우연히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요령을 익혀두면 금상첨화입니다. 만약 명절날 음식을 먹다가 몸에 조금이라도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나면 음식물 섭취를 중단하고 항히스타민제 등을 복용하여 증상을 완화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부어오르거나 숨이 가쁘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응급실에 내원해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음식을 준비하던 도중 달궈진 조리도구나 뜨거운 기름에 피부가 닿았을 때 어떻게 처치해야 하렵까? 가장 먼저 상처 부위를 흐르는 수돗물에 약 5-10분간 노출시켜 열감을 식혀줍니다. 이렇게 해야 피부 조직 깊숙이 상처 입는 것을 피할 수 있고 화상에 의한 통증이나 부종, 쇼크 등을 막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이때에 열감을 빠르게 없앤다고 화상 부위에 얼음이나 너무 차가운 물을 직접 노출시키면 오히려 통증이 악화되거나 화상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후 화상 입은 부위가 붓기 전에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 2차 감염을 막고 로션과 연고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어 물집이나 벗겨진 피부는 절대로 손으로 떼거나 조직을 제거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혹시 전이나 고기 등 기름진 음식을 조리하다가 뜨거운 이물질이 눈에 닿으면 절대로 눈을 비벼서는 안 됩니다. 흐르는 수돗물에 눈을 대고 충분히 세척하고 만일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 손수건 혹은 수건으로 양쪽 눈을 가린 채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눈을 가림으로써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 이물에 의한 각막 손상을 예방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해마다 추석 연휴에 기도 이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만 1,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중 어린이 환자가 4명 중 1명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떡에 있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에는 송편 등 질긴 떡을 많이 먹는데 씹는 기능이 약한 아이와 노인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만약 기도에 이물이 걸린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요? 의식이 있으면 먼저 기침부터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침을 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면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 안습니다. 그런 다음 주먹 쥔 손을 명치 아래에 놓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려야 하는데 이때 기도에 걸린 이물이 입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도록 같은 동작을 여러 번 시행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어졌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눕힌 다음 심폐소생술 시에 시행하는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동안 여는 병원과 응급실 등 확인할 수 있는 응급 전화번호는 보건복지부 산하 콜센터 129,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시도 콜센터 120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병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 가장 자주 응급실을 향하게 만드는 사례와 위급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대처법과 위급전화번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는 귀한 명절,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전달해주세요. 감사합니다.